우선 요거 먼저 이거 하고. 근데 개그들이 그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데? 다른 거는 구독자 수가 안 올라가거든요. 원장님 유머 올리자마자 2명이 구독을 하길래 2명이나 너무 좋다. 이거는 종종 올려야겠다. 종종 올려야겠다. 이게 내 개드립을 좀 올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Q&A 시간. 여러 가지 다양한 댓글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해드린 댓글들이 있는데 이거를 오늘 쭈루루룩 한꺼번에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유튜브만 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보고 제가 이렇게 답변 달고 그럴 텐데 낮 시간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조금 없어요. 그리고 퇴근을 하면 제가 지금 한 7개월 된 딸이 있는데 저희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육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댓글 달 시간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 집에 가서 제가 다 육아를 전담하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저는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쉽지가 않아서 오늘 한꺼번에 몰아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빠르게 할게요. 네, 원장님 주사 피부염을 갖고 있는 환자입니다. 요즘 건조해서 그러신 연포들이 조합부가 병원을 많이 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건조하기도 하고 피부가 팅팅하다는 증상도 들고요. 보습 주사도 더 빠르고 있는데 찝찝해도 바르는 게 맞을까요? 네. 근데 이렇게 빨리 해도 돼? 거기서 한두 줄만 더. 그치. 한두 줄 해야죠. 사실 주사는 피부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습제는 당연히 발라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주사 피부염 또는 주사를 갖고 있는 피부는 피부장벽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발랐을 때 따갑지 않은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보습제가 발랐는데 따갑지 않다 그러면 그거 발라주시고 따갑다 이러면 다른 보습제로 바꿔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약산성 보습제로. 자, 두 번째, 습약 바르고 있는데 약간 고안부 색깔이 검고 회색으로 변화되는 이건 어떤 증상인 건가요? 좋아지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직접 보기 전에 모르겠네요. 근데 습진약을 발랐는데 가렵지 않다 그러면 좋아지고 있는 걸 거예요. 근데 검고 회색으로 변한다 이게 거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빨리 피부과나 비뇨기과 가셔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단 4개월 전. 4개월 전이면 얼른 댓글 달아드릴게요. 괜찮으시겠지? 이벚꽃길님께서 4개월 전에 아크리프는 약국 가서 살 수 있습니까? 다리 종아리 쪽도 점처럼 검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싹센다 맞고 있는데 계속 맞아도 됩니까? 아크리프는 처방약이어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흑색 가시세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비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싹센다와 같은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한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식이 조절이나 자기 의지로 살이 안 빠진다 그러면은 의학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새는 위고비도 있죠. 자, 다음 질문. 한포진으로 고생 중이면 진짜 1년째 안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을 가야 할까요? 저희 병원에서 한포진을 1년 이상 앓고 계시는 분들은 손에 꼽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꾸준한 치료가 답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냥 저희 병원에 계속 믿고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1년째 안 나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쪽 주치의 선생님하고 충분하게 상담을 통해서 뭔가 치료가 안 좋아지고 있거나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다라고는 판단이 드시면 병원을 옮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긴 해요. 다섯 번째, 말랑하기보단 탄력 있는 볼살인데 볼살 제거에 효과 있을까요? 울세라는 볼살 제거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약간 볼이 탱탱한 사람들은 울세라 하면은 볼이 쫙 이렇게 좀 갸름해지거든요. 할만해요. 그리고 토트넘님, 손톱 사막이 냉동치료 효과적인가요? 하고 나서 헬스 같은 운동은 언제 갈 수 있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인증된 치료 방법은 냉동치료밖에 없어요. 사마귀는 냉동치료로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헬스 같은 운동 그냥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근데 냉동치료 하고 나면 통증이 있어서 좀 욱신욱신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한 하루 이틀 아플 수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근데 그렇지만 나는 무조건 헬스를 하고 싶다. 그럼 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사 피부염으로 대학병원에서 미루바스 처방받았는데 이것도 혈관 수축 작용이라 발음은 드라마틱하게 하얘지는데 효과 시간 지나면 눌렀던 혈관 붉어짐이 뭔가 더 올라오는 느낌이라 미루바소도 계속 바르면 내서 생길까요? 계속 발라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이 미루바소는 판매 중지된 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기전상 당연히 내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주 바르면 안 돼요. 요새도 처방 되나? 나 모르겠네. 희귀약품으로 돼서 처방은 대학병원에서 조금씩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다음 질문. 크레오신 T 2주 정도 발랐는데 각질인 하얀 껍질만 일어났는데 이 경우엔 바르는 거 중단하면 되나요? 아니면 계속 발라야 되나요? 다 가라앉았는데 왜 또 바르려고 하세요? 바르지 마세요. 굳이. 그리고 병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저희 석촌역 사거리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3층 연세 AMB 피부과입니다. 그리고 고환 습진 파트에서 더마텀 연고 발라도 될까요? 습진이면은 스테로이드 연고 발라도 좋아요. 근데 그렇지만 고환 부분은 피부가 굉장히 얇은 해부학적 구조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꾸준하게 바르다 보면은 그쪽 부분에 위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의사의 지시하에, 의사의 처방하에 적당량 발라주는 게 좋아요. 한포진. 초등학생 때 생겨서 성인이 돼서도 겨울만 되면
조금씩 생깁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거 힘들면 꾸준하게 병원 와서 보습제 처방을 하거나 그때그때 와가지고 한두 번 정도 약 먹으면 싹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소갈이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뷰티 디바이스가 피부 장벽 손상시킬 수 있는, 이거 당연하죠. 뷰티 디바이스는 아무래도 항상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도 있고 너무 과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뷰티 디바이스는 피부 장벽 기능을 손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요거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근처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가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드름약. 선생님, 항생제 오래 먹어도 괜찮나요? 보통 여드름에 먹는 항생제는 미노신이나 독시, 사이클린이라는 그런 계열의 약인데 이 정도는 사실 크게 오래 먹어도 내성이 생길 여지는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항생제에 비해서 이런 내성의 위험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라는 게 한 두세 달 정도 먹는다? 그럼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만 1년 내내 먹는다? 이거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릴 흑픽증에 먹고 바르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릴 흑픽증은 뭘 해도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먹고 바르면 안 되는 게 크게 있지는 않고요. 근데 그렇지만 릴 흑픽증은 알러지 때문에 색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유발 요인을 섭취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유발 요인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첩보 검사나 기타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먹고 바르면 안 되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 드리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이거는 근처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가셔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혈관종, 신생아 구강 내 혈종은 어떡하나요? 신생아가 구강 안에 혈관종이 생겼으면 요거는 우선은 기다려보는 게 좋고요. 또는 베타 차단제 같은 경구약들이 있어요. 이거를 먹으면은 좀 작아지게 될 수가 있고요. 이래도 안 되면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고. 사실 구강 내 혈관종은 피부과보다는 이비인후과나 치과에서 좀 더 잘 보긴 해요. 자, 저는 한 달 반 전에 기존에 있던 문신을 한 번 빼고 다시 또 문신을 했어. 그러나 일자 눈썹하고 싶었는데 또 갈매기 없는 문신을 새겨놔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다시 지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좀 더 아니면 긴 간격을 두고 문신을 지워야 하나요? 사실 간격은 상관없어요. 피부 자체가 뭔가 예민하거나 염증이 있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그냥 제거를 해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모낭염에서 학창시절 여드름이 심해서 로아큐탄 스테로이드 연고 잘 썼는데 지루피부염도 생기고 가려움증이 생겼습니다. 10년 지난 지금 여드름 사라졌지만 피지 없는 염증, 모낭염이 계속 생겼습니다. 자, 요거 조금 요상해요. 여드름은 사라졌지만 모낭염이 생겼다. 그냥 여드름이 생겼을 거예요. 병원에 가면 여드름이라면 항생제만 처방해주는데 먹어도 전혀 나을 기미가 없다고 나아졌다 안 나아졌다 반복하고 두피에는 지루피부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등 쪽은 선생님이 보여줘도 치료해주기 싫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근데 등 쪽이 너무 막심하게 염증 고름이 차서 다른 피부과로 옮기니 알라딘 피부 필링 같은 걸 하더라고요. 전혀 효과 없고 오히려 자극만 심해져서 더 심해졌습니다. 이후로 피부과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안 가고 있는데요. 제가 임의로 진단하는 게 맞진 않지만 곰팡이균 같은데 근처 병원 가서 여쭤보면 될까요? 근처 의사 선생님들은 뭐만 하면 스테로이드나 필링 시술 돈만 나가고 효과 없는 치료만 반복하니 각이 꺼려지네요. 자, 그냥 이건 여드름이에요. 여드름인데 치료가 잘 안 되는 여드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셨던 병원들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보통의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먹는 항생제 효과가 없으면 다른 치료를 계속 하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두피 모낭염, 두피 여드름, 얼굴 여드름, 등 여드름까지 한꺼번에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치료 하나만으로는 좋아지진 않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복합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니시는 병원에는 그냥 한 가지만 치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곰팡이균 같다라고 하는데 곰팡이균은 그냥 딱 보면은 안 씻고 이런 분들이 곰팡이성 모낭염, 진균성 모낭염이 주로 잘 생기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근처 피부과 전문의 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조, 선생님 히 얕은 장소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 고통스러운 날이 6년이나 다 되었는데 도움 주세요. 병원에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상태 보고 뭐라도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거. 결국 보습이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보통 선크림들은 크림 제형이던데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보면서 동시에 보습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선크림에는 항상 보습제랑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도 당연히 돼요. 생후 100일하기 옴 의심이다. 옴크림 도포해야 되나요? 보통 생후 100일일 때는 옴이 그렇게 생기진 않고 만약에 생후 100일일 때 옴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엄마도 옴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옴은 자생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옮았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100일 된 아이가 옴이 의심된다. 그러면은 아이와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는 사람이 옮겨줬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보호자 또는 어머니까지 같이 치료를 하셔야 되세요. 자, 아기 토끼 공주님. 접촉 피부염으로 피부 장벽 무너진 상태에서 2주 동안 발랐더니 더 붉어지고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효과 전혀 없고요. 어쩌죠? 아니, 이거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지 마셔야 되세요. 이 바르면 안 되고 당장 끊고 피부과 전문의 병원 가세요. 그래서 병원
병원 가셔서 이거 해야 되는 거지. 그래갖고 이게 스테로이드 때문에 생긴 부작용은 집에서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홍조 치료 먹느냐? 피부과 처방 받아야 하나요? 네. 피부과 가기 어려운 당신에게. 자, 피부가 진피층까지 날아가서 흉터 주변이 주름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식밖에 답이 없을까요?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니라 수술적인 영역 같아요. 요거는 수술 받으세요. 개기름 없애는 방법. 안녕하세요. 미노신 복용하면서 붉은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은 거의 없어졌는데 좁쌀 여드름이 전체적으로 많아요. 이건 압출해야 되나요? 수분만 주면 될까요? 괜히 건드렸다가 다시 염증성으로 바뀔까 걱정되는데요. 미노신은 이제 끊어도 될까요? 좁쌀 여드름이 많다는 얘기는 안쪽에 그 면포가 계속 생성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피부과 병원에 가시면 그 면포를 하나하나 압출하고 스케일링 정도만 해도 싹 좋아질 수는 있기는 해요. 또는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봐 보세요. 보습제 발라줘도 안 되면 그때 피부과 가셔서 치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크서클이 눈 밑 피부가 얇아서 혈관 노출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거 내가 본문에 써놨는데 이건 컨텐츠 한번 더 보세요. 혈관 레이저 하면 돼요. 그리고 행복한 누렁이, 소화각질 융해증 관련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데 각질 제거팩 등을 통해서 각질을 한번 아예 제거를 하면 증상이 완치가 될까요? 아니요. 소화각질 융해증은 각질을 제거한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다양한 세균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생긴 감염증이에요. 그래서 이건 항생제나 곰팡이 약을 꾸준하게 먹고 발라야 좋아져요. 자, 라벤더님 안녕하세요. 매독균은 가열 끓이거나 알코올 소독으로 사멸되는지요? 그리고 보균자가 쓰던 식기용품들은 어떤 식으로 소독 멸균할 수 있는지요?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삶기만 해도 이거는 균은 죽어요. 그리고 이 매독균은 피부 바깥으로 나가면 그렇게 센 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지내도 되기는 해요. 밀접 접촉만 안 하면 돼요. 여성 매독 일기 외음부의 물집 같은 게 여드름이 변할 수 있나요? 여드름과 물집은 완전히 별개의 질환이에요. 안 변해요. 엄지검지발가락 튀는 냉동치료 3회 받고 있는 중인데 아직 아파서 걷기가 불편한데 냉동치료 몇 회 정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사실 대중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에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해도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티누는 구체적인 유발 요인이 있거든요. 그 유발 요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걸음걸이라든지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척추가 휘어져서 그것 때문에 비정상적인 하중이 가해져서 티눈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을 해줘야 티눈이 없어지지 티눈만 치료한다고 이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뭐 이렇게 많아?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 자, 봄철 미세먼지 질문이 있는데요. 영상 보다가 제로이드 MD 라인에는 디펜사마이드가 있어서 주사 환자는 추천하지 않고 제로이드 쓸 거면 수딩 크림을 써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 제로이드 수딩도 디펜사마이드가 들어가는데 발라도 되나요? 차라리 요새 제로이드 수딩도 디펜사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이럴 때는 제로이드 레드 컨트롤 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홍조에전 특화된 그 보습 크림이고 pH도 굉장히 낮게 세팅이 돼 있어서 홍조 환자들이 자극 없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라인이에요.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전 다용반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스테로이드 먹고 바르기도 하는데 4번 재발했어요. 아유, 어떻게 하면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알레르기 검사에는 이상 없다고 나왔고 금속 알러지는 20대부터 있었고 어떤 물질이나 음식 먹어야지 궁금하고 아플 때 두유도 먹고 이런 거 안 먹고 창원에 살고 있어서 방문 열어 채팅으로 문의드립니다. 이건 사실 병원 가셔서 알러지 검사해보면 나아요. 그냥 이거는 뭐 검사를 해서 나올 것들인데 유발 요인이 아닌 것 같은 것들을 굳이 처음부터 안 먹고 조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먹고 뒤집어졌다 그러면 그걸 안 먹는 게 맞는데 처음부터 이걸 굳이 안 먹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근처 병원 가서 이거 피검사나 척포검사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점액낭종 제거밖에 방법이 없나요? 먹는 약 이런 거 없나요? 없어요. 이거 그냥 수술해야 돼요. 안 없어져요. 수술이나 낭종을 없애는 다양한 시술들이 있는데 먹는 약으로는 안 없어져요. 발사마귀 손만 잘 씻으면 안 없나요? 아니요. 사마귀는 접촉과 접촉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발을 잘 닦고 안 닦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병명을 이제 알았네요. 혹시 가려움증에 도움되는 영양제는 없을까요? 저는 영양제는 솔직한 말로 잘 알지 못해요. 다른 유튜브 검색해보세요. 천포창, 물집이 한 군데 생겨는 천포창이지 2주 됐는데 번지진 않았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면 근처 피부과 병원 가셔서 진단 한번 받아보세요. 웬만하면 한 군데 생긴 거 가지고 천포창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혈압약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는데 혈압약 받고 할까요? 이거는 내과 가셔서 이야기하세요. 저는 혈압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거는 혈압이 가장 중요하지 피부 관련 문제는 부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내과 가셔서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중1인데요. 눈 밑에 뭐가 나서 찾아보니까 항관종 같아요. 혹시 학생들도 항관종이 있나요? 그럼요. 어느 나이 때도 생길 수 있겠지만 젊은 나이 때는 그렇게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어린 나이 때도 생길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근데 직접 보기 전엔 모르겠다. 자, 모공각화증 어떤 치료할 수 있나요? 피부과에서 약이랑 레이저 박피인가요? 뭐 잘 안 해요.
피부과에서 보습제 발라주고 그리고 스케일링이라 그래서 피부 각질을 좀 떨어뜨리게 해주는 시술들이 있어요. 그거랑 바르는 약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제 친구가 30대 초반부터 피부 지전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듣지도 않았다가 30대 후반이 된 지금 저한테도 생긴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샤워하고 바디로션 바르는데 목에 바를 때 뭔가 모래알같이 느껴지고 뭐지? 그랬는데 하하하, 한 달이 지나도 그 자리에 계속 모래알이 만져집니다. 이거는 쥐젖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래알처럼 작은 게 점점 커지나요? 커지기 전에 병원 가서 빼는 게 낫나요? 아니면 노화로 생긴 거라면 앞으로도 생길 거라면 병도 생기게 냅두고 모아서 한 번에 뺄까요? 지금은 총 5개 정도 생긴 것 같아요. 쥐젖은 나이 들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때그때 가서 빼던지 아니면 또 몰아서 한꺼번에 빼던지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세요. 이거는 쥐젖이 있다고 뭐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미용적인 요인으로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슬릴 때 그냥 빼시면 되세요. 자, 자반증. 완치는 가능한가요? 자반증의 원인 따라 완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여드름 피부 치료법. 선생님, 피부 장벽이 우선이라면 약산성 폼클렌징도 사용하면 안 되겠죠? 피부 장벽에 좋다는 물세한 걸로 해서 막히더라도 피부 장벽 강화를 우선으로 해야겠죠? 아니요. 일단 여드름은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는 것 자체로 여드름이 생기는 건 아니고 여드름의 현상 중에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은 여드름 치료도 하고 보습제도 발라주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지 뭐 하면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줘야 돼요. 자, 좁쌀 여드름. 좁쌀 여드름 피부과보다 홈케어하는 게 좋다 해서 앰플 보습제 사서 바르는데 이마에만 나니까 자신감 떨어지고 매우 속상한데 어떡하죠? 자, 좁쌀 여드름은 홈케어를 우선 하다가 안 되면 병원에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홈케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좁쌀 여드름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피부과 가셔서 그냥 스케일링 한두 번만 하세요. 그러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소갈이하지 마시고 이거는 홈케어로는 안 되는 정도의 좁쌀 여드름이기 때문에 병원 가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볼살, 울살. 전 볼살이 없는데 울살을 추천받았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볼살이 없지도 않고 너 살 왜 이렇게 빠져서 듣는 정도? 울서마지 동시에 하라는데 울살하는 턱 및 써마지는 얼굴 탕력으로 동시에 하라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사실 울서마지가 1년에 한 번 그냥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만 리프팅하면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되게 좋은 시술이기는 해요. 근데 볼살이 없을 때 울세라를 볼에 많이 한다? 그러면 볼페인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술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꼼꼼하냐에 따라 달린 문제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볼살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울세라는 잘 권하진 않는데 울서마지를 동시에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울세라는 볼살이 없는 볼에는 저는 웬만해선 하진 않아요. 2주 전 영상이 너무 도움되네요. 감사합니다. 미노신 먹으면서 좋아졌는데 갑자기 좁쌀이 퍼졌고 알칼리 클렌저 썼는데 효과가 없어서 아하바하 썼는데 이러다가 피부염 왔고 독시수란트라로 염증 치료 중인데 홍조도 다시 올라오고 보습제 쓰면서 줄어든다고 했는데 피부 장벽이 상해서 기름이 돌 땐 기름 정리를 해주면 될까요? 물로만 씻고 로션을 발라주면 될까요? 기름 종이는 저는 추천을 하진 않고요. 물로만 씻고 로션을 발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 씻고 오후에 기름기 도는 게 오전 보습이 적절하지 않아서일까요? 보통은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져서 유분이 보상적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먹는 약보다는 병원에서 하는 뭐 초음파 치료나 이런 거를 같이 병행을 하면 요거는 거의 다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질문들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병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의 효과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 고민이 많으시면 사실 돈 쓰면 효과가 확 좋아질 거예요. 아, 근데 고3이구나. 어떡하냐. 고3은 안 돼. 그냥 공부하고 수능 끝나고 치료하세요. 가장 중요한 1년인데 그것 때문에 피부과에다가 시간을 써서 그 시간에 못하는 여러 가지 공부나 학업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고3이면 병원 가지 말고 공부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근데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병원에 와서 차라리 단기간에 확 좋아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홈케어보다는 병원에 와서 하는 치료가 제일 짧고 단기간에 좋아지거든요. 시간을 절약하는 거는 피부과 시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몰아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이게 정말 댓글을 정말 그때그때 답변 달아드리려고 하지만 제가 시간이 허락치가 않아가지고 한꺼번에 몰아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굳이 댓글을 달지 않으시더라도 이 댓글 중에는 이거 내 얘기 같아 라는 댓글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의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댓글 답변의 시간을 보내드렸고 다음번엔 좀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